자, 계속해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의 그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그러니까 2조가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한다고? 고의 또는 과실로 또 뭐에 의해서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성이죠. 위반하여 누구에게? 국민에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배상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무원이 뭔가, 직무집행이 뭔가, 직무의 연관성이 뭔가 했고, 이번에 이제 법령이 위반, 위법성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게요. 자, 위법이라는 건 법령 위반. 제일 먼저 이제 법령 위반. 법령에 위반해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 법령 위반. 그럼 법령 위반이라는 게 엄격한 의미의 법령만 의미하느냐? 엄격한 의미의 법령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리. 인권 존중, 또 뭐예요? 권력남용 금지. 이걸 갖다 우리가 조리라는 말을 써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양속, 좋은 풍속에 위반된다. 뭐 강남에서 비키니 입고 뭐 오토바이 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정당성을 갖다가 결여한 경우 이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 성실의 원칙, 공서와 양속, 위반 이걸 갖다 비례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라는 말을 쓰죠. 조리. 자, 조리. 그래서 그 다음에 다수설은 성문법령뿐만 아니라 성문법령이 당연히 들어가겠지. 플러스 다수설, 학술의 다수설. 성문법령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이 결국 조리예요. 이거 조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자, 판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났던 게 법령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 인권 존중이라는, 권력남용 금지라는, 뭐 신의 성실이라는,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이런 조리에 위반되는 경우도 공무원이 이 조리에 위반해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자, 판례 검토. 자, 그러면 법령 위반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 성실 원칙 위반에 대한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거기 첫째 보면은 성폭력 방지 담당 공무원 누구였어요? 경찰 공무원이죠. 담당 경찰 공무원이 성범죄가 발생했어. 강간을 하고 추행을 하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를 하는데 경찰서로 왔는데
정말 이 경찰서에 한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 다 불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2명, 여성 2명이 있는데 여성 2명을 갖다가 인권보호하고 수치심이 있을 텐데 경찰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범죄 이게 조사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 범죄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한 사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있고 범죄자들이 여기 쭉 이제 서서 이렇게 누군가 구별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사무실에 딱 그냥 한 12명 쫙 세워놓고 추행을 하는 의심자, 성폭행 의심자를 포함해놓고 거기서 여성을 세워놓고 누구냐고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데? 이건 인권존중이지, 인권존중 또는 수치심, 명예 이런 거에 위반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위반된 경우도 법규상 조리상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위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 인권 존중, 이 명예훼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자, 두 번째, 여성 경찰관이 신체를 수색하다. 신체 수색을 하는데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걸치고 가운만 입고 이제 뭐 마약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 가운만 입혀놓고 다 벗기고 위에서 툭툭툭 두드려보고 뭐 해봤죠. 이것도 수치심과 명예 훼손. 따라서 이런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적정성이냐, 이제 적정성이냐, 신체 수색이 적정성이냐, 또는 피해의 최소성, 또는 과잉 금지 원칙, 다 벗겨놓고 두드려보고 여성 경찰관이 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인권존중, 권력남용, 이 신의성실, 이 조리에 위반돼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 조리에 위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라산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도라산역 벽화. 도라산역이라는 게 우리나라 끝에 판문점 끝에 가서 마지막 역이죠. 그 마지막 역에 벽화를 그려놨다고. 벽화를 멋있게 역사로 그려놨는데 이 사람이 벽화를 해놓고 몇 달을 얼마 한 달에 3개월인가? 그렇지. 3년 만에 했어요. 3년. 이 벽화를 그려놓고 참 자기 도라산역에 벽화를 딱 그려놓고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만에 이 벽화를 갖다 철거해갖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예술 창작자로서의 명예의 감정을 훼손했다.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 소송에서. 그래서 도라산역에 벽화를 무단으로 철거한 것도 그 예술 창작자, 이걸 제작한 사람의 피해를 줬다 그래가지고 위자료죠. 정신적인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인정했다. 국가가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별일이 다 있어요. 소송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의 개념. 자, 두 번째. 위법의 개념. 그래서 위법의 대상 및 판단 기준. 위법의 대상 및 판단 기준. 자, 학설이 있어요. 학설. 위법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대상이 대상 및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위법의 개념과 내용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첫째는 뭐가 위법이라는 게 뭐냐? 법을 위반하는 게 결과위법설. 결과위법설은
그 위법행위의 결과가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는 뭐예요? 결과.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침해한 결과가 됐지. 여성경찰관의 결과는 뭐예요? 과잉금지, 수치심이라는 위법 결과가 왔어요. 결과. 그게 위법하다고 보는 게 결과예요. 여기 보면 비밀보장, 그다음에 수치심, 그다음에 명예. 이걸 침해당한 게 비밀보장을 침해당하고 수치심, 명예, 인권. 이건 인권 보장, 인권을 갖다가 침해한 결과가 바로 위법이라는 건 결과로 보는다는 의미, 결과 위법설이고, 그다음에 행위 위법설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위법한 사람이죠. 행정상 손해배상의 행위는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하지. 공무원의 행위를 우리가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위 위법설은 다시 이제 나눠지는데, 첫째는 협의 행위 위법설. 협의의 행위 위법설. 이것은 말 그대로 법 위반, 법규 위반. 가장 좁은 의미의, 그다음에 가장 좁은 의미의 행위 위법설이에요. 광의 행위 위법설은 뭐냐? 법규범 플러스 뭐를 공무원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 법규범 플러스 직무상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이제 위법의 개념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광의 행위 위법설이고, 직무 의무 위반설은 이런 별도의 학설인데, 직무 의무 위반설은 그 말 뜻을 잘 이해해야 이해가 잘 가요. 대국민 관계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이게 대국민 관계, 이게 핵심이야. 대국민 관계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관계에서 공무원의 뭐라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의무 위반을 갖다가 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직무 의무 위반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판례는 대부분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는데, 상대적 위법성설은 다 검토한다는 거예요.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피침해 이익의 종류, 침해 이익의 종류.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침해 행위가 되는 처분의 태양, 처분의 태양이라고 선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건 종류의 처분이 어떤 종류냐? 태양이라는 햇빛이 아니라 이건 처분의 종류예요. 그 원인, 행정처분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손해 등 재반 사정 종합적 고려하는 것이 상대적 위법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고려해 공무원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위법으로 본다. 그래서 판례는 광의의 행위 위법설, 법규범 플러스 직무상 손해 의무 위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판례를 갖다 검토해 보는 거예요. 판례의 위법의 유형 분석. 어떤 것을 위법으로 봤느냐, 판례에 나타난 거. 위법의 유형 분석.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 검토를 해보면, 먼저 공무원 행위 자체가 위법인 경우. 공무원 행위 자체가 위법인 것은 첫째 이 번호가 조그만 번호예요, 큰 번호예요. 1번. 공무원 행위 자체가 위법인 거. 공무원 행위 자체가 위법인 경우. 공무원이 행위를 했는데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첫 번째 판례를 보면 한센병
한센병이 뭐예요? 한센병이 문둥병, 나병. 이 살이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이런 데가 그게 문둥병이에요. 우리나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병원이죠. 그래서 한센병은 한센병을 어디서 관리해요? 전남 소록도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별도로 독립해서 전염도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그 국가 병원의 의사가 정관수술했다. 정관수술 동의도 안 받고 정관수술 임신중절수술했다. 중절수술. 남자가 정관수술하면 그냥 이 관을 이제 수술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데 여성이 임신중절수술하면 정말 이게 힘들어요. 남자가 쉬운데 여자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을 한센병 환자의 동의도 없고 국가의 공무원이 의사가 정관수술 그냥 임의로 해버렸다. 어때? 공무원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이때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국가정보원 수사관 공무원이죠. 수사관 아니야. 이게 중국인 교포를 갖다가 붙들어다가 놓고서 변호인 변호인이 있어서 접견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접견을 갖다 금지해서 못하게 한다. 이거 안 되겠지, 이거. 위법한 직무에 접견 교통권, 접견해서 교통 뭐 또 통신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통신한다. 그래야 자기 인권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는지 한국에 와서 뭐 불법 취업을 했는지 뭐 잘못했는지 할 텐데 그걸 막았다. 안 되는 거지. 이건 보면은 공무원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 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위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판례에 나타나는 걸 하나씩 검토해 보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려면 참말로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거 혼자 읽으려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내가 그런 공부를 해서 행시도 합격하고 공무원도 됐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만약에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한 경우 이 경우는 위법하지가 않을 수 당연히 않는 거죠. 근데 자 판례를 보면 자 판례 자 경찰관이 범인을 갖다 추적하고 뭐 마약을 가지고 도망가. 범인이 도망가는데 싹 이제 잡으려고 쫓기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빨리 차를 몰고 가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갖다 이 범인이 경찰관 친이가 아니라 갑이라는 범인이 의리라는 행위를 갖다가 쳐서 사망하게 만들었어. 범인이 쳐서 죽였는데 경찰관인 공무원이 했으니까 국가가 범인이 친 이 사람을 갖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배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추적행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 교육부 장관이 뭐를 줬어?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보너스죠. 상여금 지급 지침. 성과 상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홀수가 되는 달에는 월급 200만 원 받는다. 200만 원을 또 줘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하면서 기간제 교사는 제의했단 말이지. 기간제 교사는 그럼 뭐냐?
기관제 교사는 선생님이 휴직하거나 어디 애 키우거나 임신휴직, 육아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제 교사 임용고시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임용고시 합격 안 한 사람들, 사범대 졸업하고 근데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데려다 1년 단위로 또는 1년 이하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빈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요. 똑같은 교사 역할을 하는데도 이 사람한테는 법의 기관제 교사는 수당을 정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을 주지 말라고 했어. 상여금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말이야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600만 원 받고 누구는 200만 원 받고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교육공무원 성과급 이 교육부의 지침에 기관제 교사는 우리 교육공무원법에 정규 교사, 정규 교육공무원만 수당을 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긴 정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임시로 와 있는 거잖아요. 안 준 거는 위법하지 않다. 이건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인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판례에 나타난 거예요. 공무원의 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위법인 경우. 자, 직무상 의무 위반은 뭐냐? 여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 공무원 표준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갖다가 뭐라고? 상실되었다고 인정이 돼야 직무상 의무 위반의 위법인 경우로 판례가 내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한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경찰. 아이고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돼서 군산 윤락녀 화재 사망 사건에서 뭐냐? 경찰 공무원. 군산 윤락녀 화재 사건은 뭐냐면 군산시 개복동이라고 해요. 개복동에 1995년에 성매매 업소를 A라는 사람 39세에 있는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을 갖다가 19개를 만들고 19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새 창살을 해놓고 그 매춘 여성들 갖다가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감금하고 또 그 감금하는 방에 여러 명이 자는데 거기 포주뿐만 아니라 지키는 조폭 애들도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키는 애들이 그 열쇠로 갖다가 그 방문을 잠궈 가지고 이게 이제 이쪽 방이 있고 이쪽 방에서 1층인데도 나가려면 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하고 여기를 갖다 자물쇠를 잠궈 놨어요. 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전선에 화재가 나 가지고 다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15명이 죽었어요. 그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이 15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여기 감시하는 사람도 하나 죽었어요. 감시하는 사람도 하나 죽고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자, 근데 경찰공 이때 놀라운 건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하여 객관적 정상성을 상실한 거. 보통 일반 공무원은 보통 일반 공무원이 이런 그 업소에서 돈 받나?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공무원을 볼 때 이 경찰 공무원이 매달 돈을 상납받았다. 상납받아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상납을 매일 이 사람 포주가 업주가 주니까 그 뭐 장사를 이렇게 해도 왔다 갔다 하고 감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때 이 경찰 공무원이 뭐예요? 보통 일반 공무원 표준을 해볼 때 위법하지. 사람 현재 그때 법에서도 매춘 허가가 안 됐고 그 사람을 감금하면서는 안 됐고 그래도 그걸 막아야지. 돈 주고 뒤로 계속 매달 돈 준다고 이걸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 이걸 그래서 국가 이 유족들이 15명 죽은 사람 유족들이 그때 2002년도 화재 사건이 나서 이것 때문에 성범죄 예방 특별법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지금 성매매 완전히 금지해버렸잖아요. 2002년도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1인당 2천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배상을 받았어요 이때. 자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일반 경찰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정상성이 상실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실됐잖아. 상실됐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두 번째 판례도 자 시위를 했어. 시위하고 트랙터가 있어. 트랙터. 농민들이 화가 나니까 트랙터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쌀도 다 태우고 벼도 태우고 하면서 트랙터 시위했는데 그래서 이 도로에 트랙터가 하나 딱 넣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 시위하고서 경찰관이 이거 시위가 끝났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치우고 안 놔두니까 밤에 가다가 부딪혀갖고 죽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 일반 보통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직무상 의무 위반. 트랙터 치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마 양산시장이지. 양산시장이 뭐야? 토지 형질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토지 산 높은 산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셔서 이제 집 짓고 그랬는데 이 토지 형질 변경을 했는데 여기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가스 저장 시설을 부딪혀서 가스 저장실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위해 방지 시설, 양산시장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위해 방지 시설 설치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밑에 가스 저장소가 있으면 그런 거 안 하는 바람에 보통 일반 공무원이라고 보면은 이런 거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태원에서 그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얼른 조치를 취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일반 보통 공무원이라면 저 오송역에 그 궁평 2지하차도에서 지금 물이 넘치는데 경찰 공무원은 1지하차도 가서 점검하고 들어왔대. 기가 막히지. 궁평 1지하차도인지 궁평 2지하차도인지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좀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그지? 저보다 모르는 척하고 저보다 참 죽은 사람만 원통하지 그죠?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은 뭐라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사익보호성이라는 것은 이 법령에 우리가 법령 있죠. 법령. 이 법령이라는 토지 형질 변경은 어디서 무슨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잖아요.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토지 형질 변경 규정이 있어. 그 토지 형질 변경의 규정에 이 토지 형질 변경이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그 위법성이 직무상 의무 위반 위법한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익만을 위한 거예요. 이 공익 플러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조항에 공익 플러스 사익 개인의 이익도 보호한다는
보호 취지가 돼야만이 공무원의 그 법령에 위법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 말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산시장이 토지행정일 변경을 하면서 그 혹시나 그 밑에 가스 저장소가 있으니까 산 밑에 그걸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 왜냐하면 그 개인의 그 가스 저장실에 개인의 이익도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건 인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앞부터 한 번 더 하는데 하여튼 잘 알아도 돼요.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령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산업기술 촉진. 자, 산업기술 촉진, 기술혁신 촉진 법령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혁신적으로 어떤 기술을 만들 경우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 이걸 갖다가 구매하게끔 했어요. 구매하게끔 신제품을 인증받은 때는 공공기관이 구매 의무. 신제품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갖다가 만들고 국가로부터 인증받으면 누가 하느냐?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돼 있어. 구매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아무도 구매를 안 해. 구매를 안 하면 신제품 개발해도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기술촉진법령에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신제품을 인증받은 경우 공공기관이 이걸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자, 부산시 양산에서 이제 그 하수 처리가 하고 그러는데 양산시에서 자 봐요. 양산 하수 처리 그 상수원 수돗물 생산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정수를 하는데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으로 정부가 부산시가 식수를 생산해 가지고 부산 시민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3급 수질이 3급인 걸 갖다가 급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수하는 방법도 보통 정수 방법으로 해서 고도의 방법이 아니라 보통 정수 방법으로 해갖고 주민에게 3급 급수를 갖다 취소해가고 보통 정수 방법으로 하고 식수를 갖다 공급했다. 이때 과연 이 고도의 정수 방법이 아닌 탁한 물을 갖다가 좀 걸러가지고 부산 시민에게 준 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발생하지 않느냐? 더러운 물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정책 기본법에 뭐라고 나오냐? 법상 기본법에 고도의 정수 처리 후 3급 2급의 미달 상수원수는 2급 미달 상수원수는 2급 미달 상수원수는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상 2급 미달 상수원에서 이제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해서 시민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환경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지 여기에 사익 보호성은 없다. 사익 보호성은 갖다가 없다. 따라서 비록 부산시장이 3급 이하의 그 상수원수를
보통 방법으로 처리해서 부산 시민에게 공급했을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환경정책 기본법상 2급 미달 상수원수를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오로지 공익 보호만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해요. 자, 공무원의 부작위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자, 공무원의 부작위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령에서 하라고 해야 돼 있는데 공무원이 뭐예요? 안 해. 하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부작위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지금까지 한 걸 또 이렇게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해. 자, 해야 되는데 안 해. 무엇에 법령이 있는데 안 해. 그때 법령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건 첫 번째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법령이 자기 의무가 있어요. 뭐 해야 되는 의미가 자기 의무예요. 자기 의무는 뭐에서 나와요? 법령이 나와. 법령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도 나온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리상 자기 의무도 인정된다. 조리상 자기 의무도, 그리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무 인정. 조리상 의무도 인정된다. 소방관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걸어가다 놔두면 안 되죠. 119에서 자기 의무가 있잖아. 경찰 공무원이 범인이 있어갖고 사람을 살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경찰 공무원이 안 되잖아. 사람을 사기고 폭행하고 그러는데 경찰 공무원이 가만히 있어서 때려라. 그 경찰 공무원이 아니잖아. 조리상 자기 의무. 자, 먼저 조리상 자기 의무 인정 여부. 조리상 먼저 보면, 자, 조리상 의무를 한번 판례를 보면은, 자, 1판례. 판례를 보면, 자, 경찰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찰공무원이 사람 강도로 해갖고 막 이제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총을 쐈어. 총을 쏘는데 경찰은 일단 사람을 강도를 범인이라고 하지만 금방 다른 사람 살해한 게 아니면 최소한 제어하기 위해서 다리에다 쏴야 되겠지. 다리에다 쏘는 건 맞았어. 근데 무릎에다 한 대 맞고 하나는 대퇴부에 맞았어. 대퇴부는 여기 허리 엉덩이 대퇴부에 맞았는데, 그럼 대퇴부에 총 맞은 것까지는 좋아. 경찰 공무원이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총에 맞아갖고 강도하는 범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으면 응급조치를 해야 될까? 응급조치. 이게 조리상 의무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이 경찰을 지키는 범인이지만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응급조치 안 하고 그래 아니 얼른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응급조치 피지혈을 안 하는 바람에 여기 대퇴부에 맞아가지고 119를 이송하다가 그냥 사망해버렸어요. 자, 사람이 죽었어. 누가 배상해 줄 거예요? 이때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데 경찰 공무원도 이제 책임이 있어요. 이때는 구상권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교도소도에서 개구, 교도관이 개구를 갖다가 해제한 경우, 해제. 정신 착란자가 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찔러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래. 그러면 팔과 이런 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개구, 입하고 이제 개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치를 안 하는 바람에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 그래 이런 경우도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관찰을 하고 개구 조치를 해지 않고 개구를 좀 씌워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해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이 안 된 게 2건 있는데 인정이 안 된 2건은 뭐냐? 첫 번째는 자 인정이 안 된 거
그 공무원 부작위한 손해배상 책임 중에 자기 의무에서 인정이 안 된 거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이 뭐를 해야 되느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주택 구입 대부 제도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업무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뭐라고요? 주택 구입 대부 제도. 주택 구입 대부 제도에 대해서 이제 경주보훈지청 공무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게 뭐 지급 보증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 보증 제도가 있어서 지급 보증 제도가 있어서 이 지급 보증 제도에서 이율을 싸게 은행에서 이율을 싸게 그 돈을 갖다가 빌려 갖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걸 안내를 안 해줬어. 보훈지청의 공무원이 안내를 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다른 지급 보증 제도가 아닌 그냥 일반 제도를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내고 또 돈을 빌려 갖고 주택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보훈지청 공무원의 A에게 과연 이거 내가 높은 이자를 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설명을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이것은 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를 했어. 하천 점용 허가. 설명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택구입 대부제도에서 지급보증 제도에 대해서 하천 설명을 안 해줬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때 하천 점용 허가를 했어. 점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를 수원시장이 갑에게 해주면서 갑에게 하천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시장이 해줬는데 누가 여기 공무원이 했겠지. 공무원이 해주면서 앞으로 여기 신축 비행장이 날 것이다. 하천에 메꿔갖고 신축 비행장 여기 이렇게 강이 있으면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비행장이 크게 날 거라고. 그래서 하천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안 해주고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천에다 뭐 잔디도 심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신축 비행장 들어선다고 하천 점용 허가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라도 공무원이 신축 비행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을지라도 이때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자,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직무 의무는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직무 의무의 이 사익보호성.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위한 것도 아니거나, 자,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의무가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익보호성이라는 것은 그 법령에 공공의 이익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건 잘 이어들어요. 판례에 나오는 거.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직무 의무의 사익보호성, 부작위에 대한 그 자기 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뭐를 위해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설정한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함. 직무 의무 위반성. 지금 위법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법성. 법령에 위반해요. 법령의 위반해 중에 부작위의 위법성.
자기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걸 안 했어.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안 했어. 그 중에 직무 의무는 사익보호성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선박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업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업법에 선박안전법은 관광 유람선의 안전이고 도선업법은 마찬가지 도선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여러분 충주 가봤어요? 충주댐. 충주에 극동호라는 유람선이다. 극동호라는 유람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극동호라는 유람선에 90명이 탔어요. 90명이 탔는데 가다가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때 36명이 물에서 뛰어내려 충주가 얼마나 깊어요. 물에 뛰어내면서 익사하거나 불에 타서 죽었어요. 소사.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예전에. 자, 그래서 이 유족들이 소송을 지게 했어. 아니 선방에서 불이 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선박 안전 및 유선 및 선박 안전법, 유선 및 도선업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선박 검사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 검사. 이 선박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선박 검사를 소홀히 해서 대충 한 거예요. 우리 세월호 마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런데 선박 안전법 및 유선 및 도선업법의 선박 검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공공의 안전만이라면 그 손해배상,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안 돼요. 타인에 대한.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설치된 거죠. 공공의 이익 플러스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개인의 선박검사는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한다고요. 법원이. 그래서 이때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어요. 이해 가져오자면.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발생해야 되고 자기 의무의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부작위 위법성. 이건 아주 큰 내용이죠. 부작위가 위법해야 된다. 하지 않은 게 공무원이 해야 되는 법에 해야 되도록 해야 되고 조리상 해야 되도록 되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거기 보면 기속행위인 경우 그 불행사는 부작위가 되고 기속행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량행위인 경우는 현저히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또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다 할지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거거나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애적으로 범위를 넘어서거나 내적으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작위가 몇 번이야? 3번. 부작위의 위법성. 3. 부작위의 위법성. 나만 재미있나 혼자? 자, 부작위 위법성. 자, 판례를 보면 부작위 위법성. 첫 번째. 자, 부작위를 했다. 첫 번째 판례를 보면 인질 납치범, 불신 검문. 자, 사람을 납치해서 차량으로 납치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은 차량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만약에 범인이다 그러면 다 도망가지 못하게 앞에 뒤에 경찰이 배치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잠깐만 하는데 경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막고 있으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고 반대편으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중장치, 삼중장치로 경찰이 지켜서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인질 납치범 차가 일로 와서 경찰이 대충 검사하는 과정에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임질 납치범을 그 차를. 그러다가 가갖고 임질 납치범이 그 납치한 사람을 살해해버렸잖아. 이럴 경우면 부작위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경우 자기 권한 행사 왜 그 검문 검색을 소홀히 했냐 말이야. 부작위가. 그다음에 두 개는 이제 인정이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정이 된 판례. 두 번째 보면 검사한테 요청했어. 누구 피해자가 뭐라고 그랬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혹시 이 재판을 받을 때 이게 범죄를 잡는 피고인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혹시 칼로 찌를지 모르니까 좀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식칼로 주머니에 숨긴 채 법정에 들어와 검찰 개정을 기다리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인이 구속이 안 돼 있었네.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갖다가 칼로 찌른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검사한테 뭐라고 요청했냐? 혹시 이놈이 나를 칼로 찌를지 모르니까 보호를 해달라고 보호 조치를 요구했었다고. 그런데 검사가 보호 조치를 안 한 바람에 칼로 와서 찌른 거예요. 이럴 경우 책임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정이 안 된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된 판례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인정 안 된 판례.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분양 조건에 위반하여 사전 분양을 했다. 사전 분양. 아파트를 짓는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 조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분양 조건에 사전 분양이 아니라 사후 분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후 분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후 분양하지 않고 사전 분양을 하다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금 중단으로 공사 중지 사업 허가 취소가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사전 분양 받은 사람은 계약금 다 냈는데 공사 중지되고 사업허가 취소되니까 완전 돈만 날린 거 아니야. 그러면 사전 분양된 이 분양 조건에 위반해서 사전 분양을 한 사업 시행자가 한 잘못을 돈은 사업 시행자가 갖고 먹고 날렸겠지.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를 해준 거죠. 이때 사업 시행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분양 조건에 위반한 사전 분양을 했는데 공사가 중지되고 사업 허가가 취소돼 가지고 이제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은 돈을 내고서 계약금을 내고 있었는데 계약금도 다 날렸을 때 이때 만약 국가가 배상해 주거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인정이 안 된 게 그지 식품의약품 안정청. 이것도 이 판례도 그래. 네 번째 인정이 안 된 게 식품 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뭐를 생산했어요? 미니컵 젤리 조그만 컵 안에 미니컵 젤리를 넣어서 파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그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식품이상법상 공무원이 이걸 규제를 갖다 이 규제 조치를 안 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이 없다 이거. 책임이 없다. 왜 책임이 없느냐? 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법에 미니컵 젤리 수입 금지 조치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고 거기 보면 그런 말이요. 현저하게 사회적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 정상성을 상실하여 위협하다고 할 수 없다. 하나가 더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직무 부작위의 위법성에 대한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소방공무원 아까 어디에요? 군산 율락가 화재 사건에서 자 위법성이 인정된 사람이 2명이 있었어. 1명이 아니야. 하나는 경찰 공무원은 그걸 갖다 율락을 방지할 조치가 이제 돈 받고 안 했죠.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도 있어. 소방공무원도 위법성이 인정됐어요. 여기 인정이에요. 소방공무원도 그 율락가를 가서 보고 첫째 문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문에 시건장치 열쇠를 갖다 창살에 다 창살을 갖다가 새로 박아놓고 문에다 열쇠를 시건장치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갖다 해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책임을 물었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시간이 뭐 많이 됐는데 얼마나 더 남았나?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가네. 거기 다 가나? 좀만 더 참으면 돼요. 자, 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그다음에 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국가공무원이 위법성. 국가법령제정은 중앙정부가 하죠. 위법성. 지방자치단체도 하지만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은 하지만 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입법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의 여지가 거의 없다. 거의 인정이 안 된다. 입법 부작위로는.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 전공의 그 자격 시험 규정 마련도 안 했을 경우도 우리가 인정이 안 됐잖아요.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 만약에 공무원이 절차를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그런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경매 담당 법원의 경매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냐?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 뭐를 잘못 알려주느냐? 경매 담당 공무원이 기일 통지. 경락 기일 통지를 잘못했어. 기일 통지를 이해관계인한테는 잘못하고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잘했어. 해당되는 이해관계인 을에게는 을에게는 잘했는데 그 강제집행을 청구한 갑에게는 기일 통지를 잘했는데 여기는 기일 통지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 갑에게는 기일 통지를 해갖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완료가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래갖고 소송을 해갖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 아파트를 강제 집행에 들어가가지고 갑은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고 그 다음에 경락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일반 경락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와 관계인 을에게 기일 통지를 안 하는 바람에 경락 허가 결정 자체가 취소돼 버렸어. 이 사람은 경락 대금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았는데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 통지를 안 하는 바람에 경락대금만 날리게 생겼잖아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됐는데 뺏기게 생겼잖아.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절차하자의 경우는 인정이 된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가요. 조금만 참으면 돼. 자, 그다음에 남은 게 수익적 행정행위인가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인가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좋은 행정행위예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 당행정 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여야 함. 자, 보세요. 수익적 행정 처분의 위법. 판례를 볼게요. 수익적 행정 처분의 위법. 자, 뭐를 했냐? 공장 중소기업 창업 승인,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해줬어. 근데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하면서 이 중소기업 건물을 지으려면 땅에 창업 승인을 하면서 공장 건축 허가, 창업 승인과 공장 건축 허가도 해줬어요. 건축 허가. 그런데 예,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하면서 누가 했는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면서 시장이 한 건가? 안 나오는데 뭐를 안 했냐면 이 공장 건축 허가된 땅이 사실은 여기에 도로부지였어. 고속도로 부지였다고. 고속도로 부지에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준다면 말이 돼. 고속도로 부지에 공장 건축 허가를 중소기업 창업 승인해줘. 고속도로 부지를 내주면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 부지에서 고속도로 부지로 되는 바람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수용하는 바람에 이 보상금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보상금은 줬어요. 고속도로 부지를 나니까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데 고속도로가 나니까 도로공사가 보상금은 줬어요. 이럴 경우 이 도로 부지에 공장 건축 허가를 낸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창업 승인 비용만 날라갔고 공장 건축 허가를 했는데 물론 고속도로 부지에 했긴 했지만 일단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례는 지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전남에서 그랬는지 이건 뭐 정확한 미가 A라고만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를 해주냐면 하천 점용허가를 해줬죠. 하천 점용허가. 하천. A라는 도지사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하천 점용허가를 했다.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잔디연구소, 실험연구소를 갖다가 하천 점용허가를 내고 잔디 실험연구소를 냈어요. 하천 점용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하천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놨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 하천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 허가는 불가능하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도지사는 그게 개발지원구역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개발지원구역 얘기도 없이 하천점용 허가해주고 잔디 시험연구소 하려고 컨테이너 갖다 놨더니 다시 하천점용 허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았다고. 개발지원구역 어떻게 해? 자, 이 경우도 뭐라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지만 A 단체 소속 공무원 행위는 위급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내나 배려, 공무원 시정 목적에 대한 이 안내나 배려 안 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위급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이게 아까 가장 어렵다고 했던 마지막에서 취소송 판결 국가 소송. 자,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국회에서 행정법은 참 쉽게 했죠. 취소 소송 판결이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기판력, 국가 소송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기판력. 자, 보훈군수의 공무원력, 지방자치단체 보훈군수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개간허가는 뭐예요? 땅을 개발해서 밭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개간허가를 내줬어요. 해관을 내줘갖고 막 부르주저라고 밀고 그러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다. 그 다음에 개간 허가를 갖다가 말을 안 했더니 절차 위반됐다고 100원을 취소해버리는 거. 취소. 갑이라는 사람 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하고 있는데 개간 허가 취소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갑은. 그래서 법원에 개간 허가 취소소송을 냈어요. 취소소송. 내가 뭔 잘못을 냈냐. 그 법대로 지금 잘 개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개간허가를 취소한 게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단 말이에요. 취소됐다. 그러면 개간허가 취소된 게 원점으로도 개간허가된 거하고 똑같이 되잖아. 그러면 이걸 취소한 보훈군수 공무원은 잘못한 거네. 잘못한 거니까 이게 처분이 위법하니까 왜 지금 내가 공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취소를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니까 손해를 배상하시오. 그러면 손해를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취소소송 판결에서 기판력이 발생해서 취소소송에 승소를 해갖고 개간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개간허가 된 것처럼 돼갖고 그동안 공사 중지해갖고 못한 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취소소송은 뭐만 다투어요? 위법성만 다투어요. 위법성. 여러분 소송은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은 이건 그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데 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뭐를 검토를 하느냐? 위법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플러스 뭐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배상한다. 이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취소소송에서 개간허가를 보훈군수가 취소한 것이 법원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서 바로 갑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새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에서는 여기서는 위법성만 검토했잖아.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국가배상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는 일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강의를 쉬었다 하겠습니다.